안녕하세요. 리딩엠 청라센터 고등관의 김종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서 이번 중간고사 대비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접근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신 대비를 하면 요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어떤 거와 좀 관련이 있고 요 문제는 우리가 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요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문제들 하나씩 살펴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요 중간고사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그 큰 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위한 어떤 큰 틀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직전 보강을 하면 그때 이제 풀어본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기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어에서는. 왜냐면 지금 뭐 전년도 시험 범위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올해 중간고사 범위가 전년도와 반드시 일치하거나 혹은 뭐 대략적으로 비슷하거나,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학사 일정이 좀 밀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 시험 범위를 먼저 살펴볼게요. 1단원. 1단원이 이제 문학단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중학교 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요 갈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쓰기와 읽기와 관련되는 것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많은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3월 학평 문제가 포함이 됐다는 것, 그 점에서 이제 조금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일반고의 특성이기도 한 건데, 대체적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외부 지문을 좀 적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쉬우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내신이라고 하는 과목은, 내신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을 줄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쉽든 어렵든 여러분들에게 쉬웠으니까 좋은 거다?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또한 중간고사가 쉬우면 상대적으로 기말고사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학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쉬워진다면 수행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채점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꼼꼼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든 어렵든 그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해 나가고 알아가고 기억해두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시험 문제를 보면 서술형이 없어요. 다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지필고사를 보게 되면 동점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점을 조금 다양하게
두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작년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에서 조금 그 등급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요거를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 요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던 형식이죠. 지금 이 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어 과목의 특성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국어는 이미 중학교 때 국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다 배우고 올라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뭘 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금 어려운 작품, 조금 어려운 지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국어는 이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그 밀접도, 관련도, 연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신에서 보는 이 유형들은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유형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내신에만 나온 유형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유형이 모의고사와 겹친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는 친구들도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국어예요.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여러분들 아마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럼 공무원 시험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두면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우리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국어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든 똑같아요. 서울이나 분당이나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공부 잘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저 밑에 지방에 공부 잘하는 지역이나 국어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왜냐? 보통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수학이랑 영어죠. 국어는 잘 안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중학교 때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국어 공부한다라는 친구 본 적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실력,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 갓 들어왔을 때 국어 실력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 1학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국어는 그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관련도가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내가 1번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한 건데, 이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봤던 거란 말이야. 그렇게 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내신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그럼 어려운 건 뭐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서 의무제 학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건데, 내신에 조금 방점을 두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국어에서, 다른 과목은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국어에서 내신에 조금 방점을 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거나 돌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에 했던 걸로만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내신 교과서라든지 시험범위 안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단 쭉 설명을 하겠지만 이 중간고사 문제에서는 외부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 아니죠. 여기 2개 나오는구나. 미안해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야. 여기에서 큰 착각이 있어. 중간고사 생각보다 국어 문제가 어렵지 않네. 물론 모의고사는 별개죠. 모의고사는 어렵고 시간도 안에 못 풀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국어 그냥 혼자 되는구나. 이러다가 언제 망하느냐? 2학기 때 망합니다. 빠르면 기말고사 때도 망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재밌는 건 2학년, 3학년 때 그 순위 변동이 좀 있죠? 그럴 때 가장 큰 과목이 국어이기도 합니다. 내신에서는 순위 변동이 큰 것이 국어 과목이기도 해요. 왜?
애들 실력이 고만고만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요 1번 문제 때문에 좀 국어를 어떻게 좀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좀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중간고사 우리 시험지에서 아마 지금 이제 등급을 나눴던 문제가 요 두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문제가 한 두 문제가 더 있어.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두 문제가 더 있긴 하지만 요 두 가지 유형에서 여기 외부 작품과의 비교 대조. 그러니까 보기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유형이고, 그럴 때 똑같은 유형이죠. 그런데 이때는 현대문학을 했어요. 현대시. 여기에서는 시조를 합니다. 꼭 1학년 안에 정복해야 할 영역이에요. 시조가 문제 내기 정말 쉽거든. 쉽고 좋고. 왜냐면 시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딱 세 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면 차지를 얼마 하지 않아. 그러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아마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가면 시조가 들어가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작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요령이 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신 대비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월부터는 그 중간고사를 앞두고 어떤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3월에 이르기까지는 기본적인 고등학교 때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문법 개념과 그 다음에 문학 개념, 그리고 긴 글, 독서지문, 비문학지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교재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형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연습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시 단원이었던 거고,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소설이 되는 건데, 지금 요 유형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요 유형은 조금 뭐랄까, 지저분한 느낌,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유형이 요거예요. 모두 고르기. 그러니까 상자 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특징을 다 넣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고르기. 그러니까 하나만 몰라도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지. 다른 이 선택형, 객관식 문제들은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에 이 유형은 하나만 몰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한, 별로 이제 좋은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제의 질적으로 본다면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실수 하나에 3.5점이, 이건 높은 배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를 알면,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겠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암기해야겠다라는 것. 이제 조금 전에 이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내신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 방향이 조금 달라요. 내신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의 경우는 외운 것만으로 되지 않아. 사고력이 필요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내신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선 기본적인 국어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상호 보완적인 거다. 그것이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막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면 볼수록.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1단원 전체가 다 문학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유형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거 모두 고르기. 물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 우리 이제 아까 극갈래라고 얘기했는데 극 중에서도 이제 희곡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 우리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 거야. 그런데 이제 모두 고르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서술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서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교슬갈래에 해당하는 지문인데, 여기 외적 증거, 그 다음에 외부 작품과의 비교 대조인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학습 활동에 나왔던 걸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일반고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원이 이제 쓰기랑 읽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이 4단원에서 요구하는 이제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을 해놓은 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 우리는 이제 뭐로 수업을 할 거냐면, 교사형 교과서라는 것이 있어요. 교사형 교과서. 그거 뭐냐면, 주석 교과서야. 일반 교과서랑 똑같은데, 작품이나 학습 활동이나 거기에 답과 그 다음에 해설이 다 들어있는 이제 선생님용 교과서가 있어요. 이제 출판사에서 하는 이제 그걸로 우리 내신 대비를 할 건데 그 교사용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낸 거야. 그런데 이게 학습 활동에는 있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딱 그 출판사에서 주어진 그 내용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어휘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 정확하게 좀 맞힐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하면 맞힐 수 있는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요거, 학평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외부 지문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학평이 재밌는 게, 야, 학평 문제 이번에 봤던 거 낼 거야? 그러면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서 시험 범위는 다 나옵니다. 한 문제가 됐든 간에 최대한 다 문제를 구현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것도 다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학평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학평 학평 낼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한 지문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린 비문학에서만 낼 거야 혹은 문학에서만 낼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떡할 것 같아?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학평 낼 거야. 학평에서도 문제 나와. 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다 봐둬야겠지.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다른 것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좀 부담 줄여주자 라고 하면 보면은 좀 좁힐 수 있는 거죠. 1번부터 15번까지는 안 낼 거야. 그러면 이제 문학하고 이제 비문학이 남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도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한 지문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비문학 지문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도 배점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지금 한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가량이 지금 그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로서 좀 활용이 되었다. 그럼 이런 문제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높은 등급을 가고 싶다. 단순합니다. 쉬운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것. 그럼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걸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신 대비, 중학교 때 다 포함돼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왜? 이 어려운 문제는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일단 쉬운 것부터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학생들을 본다면 또한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쉬운 것부터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어려운 건 그래. 여러분들의 몫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국어 내신 때만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셔야 이런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 거야. 안 어려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학기 중간고사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거다. 그러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중요 개념들,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년 선생님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전년도와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필요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의고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면 생각보다 중간고사 잘 넘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내신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습한다. 물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학평도 아마 다 설명을 할 겁니다. 학평 문제가 포함이 된다면.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3월 학평 못 봤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신 대비 시간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